여러분,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 다들 아시죠? 이게 그냥 지구 한 바퀴 도는 그런 모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했던 한 남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내면의 변화에 대한 정말 위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돈, 2만 파운드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주인공 재산의 딱 절반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여정에 자기 인생의 절반을 그냥 던진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내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 필리어스 포그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시간마저도 자기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남자였죠. 그럼 이 필리어스 포그라는 사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사람은요, 그냥 신사가 아니라 뭐랄까, 걸어다니는 시계태엽 인형 같았어요. 그의 모든 삶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교한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기계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냐면 새로운 하인 파스파르투가 받아든 일과표에는요. 주인의 하루가 그냥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어요. 심지어 면도할 때 쓰는 물 온도까지 섭씨 30도로 깍 정해져 있었다니까요. 이걸 본 하인은 정말 기가 막혔겠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주인과 하인의 관계예요. 주인인 포그는 여행이라면 질색하는 조용하고 정밀한 사람이죠. 반면에 하인 파스파르투는요. 전직 서커스 단원이에요. 평생을 떠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제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해서 찾아온 곳이 바로 포그의 집이었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곧 엄청난 여행을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하지만 파스파르투가 그토록 원했던 조용한 삶은 정말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 혁신 클럽에서 오고 간 단 한 번의 대화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때 런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였냐면요. 바로 5만 5천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은행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대체 범인이 어디로 갔을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과연 얼마나 멀리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로 떠들썩했죠. 다들 그렇게 한창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포그가 신문을 탁 가리키면서 입을 엽니다. 이 시간표대로 기차랑 배만 제대로 갈아타면 80일이면 충분히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어. 이렇게 말이죠. 상상해보세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클럽 안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포그는 그냥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인 2만 파운드를 판돈으로 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증명해 보이겠소. 바로 오늘 밤 8시 45분 기차로 떠나겠소. 하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포그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이 여행은 단순한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장애물 경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앞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나죠. 바로 픽스라는 이름의 형사입니다. 픽스 형사의 눈에는요, 이 필리어스 포그라는 사람이 은행 강도랑 인상착의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죠. 이 녀석이 범인이구나.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건 전 세계 경찰을 따돌리려는 기가 막힌 속임수다. 이렇게요. 그러니 죽어라 쫓아다닐 수밖에요. 그런데 포그의 앞길을 막는 건 끈질긴 픽스 형사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세상이라는 게 한 사람의 완벽한 계획표대로 순순히 움직여주질 않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보세요. 인도 한복판을 기차로 가로지르던 중에 갑자기 기차가 멈춰서는 겁니다. 왜냐고요? 선로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포그의 완벽한 일정표에는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았던 80km나 되는 텅 빈 공각이 나타난 거죠.
포그는 역시 포그답게 망설임 없이 코끼리를 한 마리 사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계획에 없던 코끼리 여행이 그의 인생과 여정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가 마주한 건 사티라고 불리는 정말 끔찍한 풍습이었습니다. 아우다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죽은 남편과 함께 산채로 불태워지기 위해 장작 더미로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그 인생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죠. 걸어다니는 시계 같았던 남자. 1분 1초를 목숨처럼 여기던 그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자, 아우다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연히 시간은 더 부족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정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고요. 특히 그 끈질긴 픽스 형사가 정말 집요하게 계속해서 포그 일행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캘커타에서 일이 터집니다. 픽스의 공작에 넘어간 파스파르투가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이걸 빌미로 두 사람 다 체포되고 말아요.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포그는요, 무려 2,000파운드라는 정말 엄청난 보석금을 내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여정 초반 뭄바이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틀이나 시간을 벌면서 아주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아우다를 구하고 또 체포되는 등 여러 일을 겪으면서 그 벌어놨던 이틀을 전부 까먹게 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전혀 없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죠.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에 겪고 포그는 마침내 런던에 도착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던 그 내기에서 그는 보기 좋게 승리합니다. 정확히 80일.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세계 일주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파스파르투가 좀 아쉬웠나 봐요. 주인님, 우리가 조금만 서둘렀으면 하루는 더 일찍 왔을 텐데요? 하고 말하죠. 그러자 포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여정이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시간을 다투는 경주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포그는 뭘 증명하려고 떠났죠? 세상은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손에 쥔 건 뭔가요? 바로 그 어떤 공식으로도, 그 어떤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결국 포그는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얻은 건 2만 파운드라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불쑥 뛰어든 예상치 못한 변수, 바로 아우다라는 존재, 그리고 그녀와의 사랑과 유대감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여정을 떠나야만 할까요?